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대구 아파트 지금 사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대구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고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대구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타이밍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앞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 말을 100% 믿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체크해보고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볼 때 지금 현재 단순히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 가격이 더 내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어떤 진영에서 정권을 잡는지 거기에 따른 정책도 중요합니다. 세금 정책과 대출 규제 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 공급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하나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수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적정 공급량입니다. 초과 공급이 이루어져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대구의 매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2015년 16년도에는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이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도 보시게 되면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2년 시점도 살펴보시게 되면 공급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거지만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수요 공급보다는 유동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 자금이 풍부할 때는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공급은 많더라도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유동성 자금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하락을 했고, 코로나 시점입니다. 이때는 공급은 많더라도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유동성 자금이 다소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 관련 내용을 서울에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02년부터 이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많았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동성 자금이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시점을 놓고 보시게 되면 공급은 여전히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수요 공급 측면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 자금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라는 부분인데, 금리도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중에서도 금리가 지금 현재 어떤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1976년부터 93년도 이 시점에 경제 성장률이 13%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금리가 높았습니다. 12%. 이 부분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높을 때 금리 12%이면 부동산 상승률이 13%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 12%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이고 금리가 6%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대비해 보면 금리가 6%나 낮은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금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거의 2%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3%, 4%라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은 그러면 덜 중요하고 유동성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전부 다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요 공급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인허가 물량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까지 대구는 인허가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3년도 이후에는 인허가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건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 26년, 27년도 가면서 어느 정도 수요 공급 현황에서는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율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으냐에 따라서 갭 투자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 측면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클 때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수요가 클 때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가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주택자 규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 즉 DSR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가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매매나 전세 모두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서는 전세와 매매 시장이 아직까지 보합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방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24년도, 25년도 들어서면서 인허가 물량이 없는 상황이고 미분양이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25년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소 가격이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쪽에 범어동이나 만촌동 쪽에 특히 신축 아파트는 조금씩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전체를 같이 보기보다는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특히 수요 공급만 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 자금이든지 여러가지 국가의 정책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대구 아파트 사야 할까? 실수요자라면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 위치가 다소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는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